요새 잘 나가요, 이 영화? 네, 잘 나간다고 하네요. 이 감독님을 부르면 배우들은 다 딸려올 줄 알았어요. 화제 영화죠, 요새. 500만 정도 가고 있다고 하는 한재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갔냐면, 영화 얘기하시기 전에. 네네. 이게 영화를 만든 이유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물어볼 텐데, 그 전에 영화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돈줄을 가지고 한 것 같다. 근데 정황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감독님이야 첫 영화 연애의 목적 재밌게 봤어요. 연애의 목적부터 계속 좋은 평가 흥행적으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별로 그런 잘 팔리니까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느낀 적 없어요? 현장에서? 아니 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이런 거. 일단 불이익을 사실 제가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느낀 적은 없다. 자금에 있어서. 근데 이제 비슷한 거를 뭐 느낀 거는 저희 관상이라는 영화를 하고 이제 네, 관상. 런던 영화제에 무슨 개막작으로 네.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런던에서 하는 한국 영화제. 네네.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런던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런던에 있는 분이겠죠. 뭐 시드니 있는 분들이 런던에 살까. 네. 특별히 한국 영화만 집중적으로 틀어주는 주간 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는데. 입세부나 영진이 같은 데서 보통 그런 거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런던에 가겠구나. 이제 안 가봤는데 되게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아유 좋아 그러면서 근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취소가 됐다. 그래서 개막작이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왜 그랬지 하고 우리끼리는 이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뭐 교체될 이유가 없잖아요. 배우들하고 뭐 얘기한 거는 이게 역모에 대한 얘기라 뭐 좀 싫어하나 뭐 이런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냥 우리끼리 뭐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그 굳이 바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왜 그런 바꿨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설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 오시는데 뭐 조금 더 편안한 영화 뭐로 본인이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도 하고. 대통령이 역모를 다룬 영화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변에 수석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송강호. 있어가지고 또 송강호 뭐 그런 설도 있고 하여간 그때 당시에 그쪽 분들도 의아해하고 뭐 따로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썰도 들었어요. 거기 그 영화사 대표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박원순 아름재단 재단 기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하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요. 설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송강호 변호인에 출연했던 송강호 그 영화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네, 변호인을 굉장히 김기춘부터 싫어했대잖아요. 네? 그 송강호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찾다 보니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런가? 송강호가 나와서 그런가? 역모여서 그런가? 이런 설들이 있었고 그런 정도 일을 겪었을 뿐이다. 감독님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나요? 네네. 확인하셨어요? 그럼 감독님 때문에 바꿨을 수도 있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감독 본인이 블랙리스트 당사자인데 그걸 빼먹고 얘기해.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어머님이 네. 어느 날 이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좀 오타를 치셔가지고 너 블랙리스트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무슨 말이세요? 하니까 아니 뭐 어디 아줌마들이 어머니 친한 분들이 걱정을 하셨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고? 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잘해야 된다. 네. 잘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보엽 기자도 급하게 이 영화를 감독님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영화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예의가 아니냐 해서 어제 밤에 갔죠. 예, 어제 10시 반에 갔다가 1시 반에
1시 반에 보러 갔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냥 본 척 할게. 나는 게을러서 그렇게까지는 못해. 응? 제가 아까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주요 스토리는. 첫날 보고 온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영화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도지사가 가서 봐야 된다고, 나한테. 네네네. 근데 그 문자 왜 나한테 보냈어? 그쪽에 보내, 알아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왜 그걸 봐야 되냐 했더니, 첫날 본 양반의 코멘트가 뭐였냐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노무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와요. 화면에. 화면에. 아, 그렇구나. 뭔가 식물 올리는 장면,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남는 게 있대요. 네네네. 노무현이 뭔가 자기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대요. 네네. 근데 제가 감독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네네. 한국만큼 권력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렇게 해외를 순방하시거나 이럴 때 막 꽃가루를 뿌리고 페트롤카를 타고 그런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태극기 흔들러 학생들이 동원됐죠, 그리고. 그런 세대를 TV에서 보면서 또 형들은 막 데모하는 걸 보고 네. 뭐 이렇게 자랐었거든요. 데모 끝물이었네요. 네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재판장에도 서고 이런 모습까지 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투표 나이가 돼서 뽑아서 2002년 월드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제 세상이 좀 바뀌는구나. 40대 중반이시네 지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되면서 뭔가 되게 뭔가 희망을 봤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1년 만에 뭐 탄핵 위기에 처하고 결국 서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새벽에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TV를 보고 나서 뭐 엄청 울었는데 네네. 일주일 정도 뭐 우울증 같은 거에 좀 빠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뭔가 팔배가 뭐 내가 사실 뭐 노사모나 어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되게 그분을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박탈감과 좌절감이 특별히 노상 활동 이런 거 한 적은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냥 일반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네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느낌이 뭐였냐면 이게 내 착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기득권들이 있고 이들이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하나의 오류이거나 아주 에러 같은 거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에 한국이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되게 뭐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과연 이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자.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한국이라는 나라는 편하고 재밌고 뭐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가 편하죠, 한국이? 뭐 세금부터 모든 뭐 아니면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휠체어 타고 뭐 이러다. 네, 뭐 다른 사면이나 이런 것도 너무 쉽고 사실 되게 어떤 우리가 뭐 해방 이후에 어떤 역사들을 봤을 때 단죄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쌓여와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에 게이트나 이런 것도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답답함. 영화를 만드는 계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영화를 미친 거 맞군요. 네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느낌을 받은 그 친구가 맞는 거네요. 뭔지 모른다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주인공이 뜨고 권력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검사인데 원래는 되게 평범한 샐러리맨 같은 검사였어요. 이처럼 하지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고 그 권력에 물이 들면서 권력이 아주 단맛을 느껴요, 이 주인공이. 그렇게 얘가 이제 변해가다가 결국에
이 잘못된 선택이 쌓여서 어떤 개인의 비극과 이 사회의 비극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우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뭐 영화가 처음부터 전두환 대통령과 뭐 노태우 대통령 이런 다큐 스타일로 뉴스 화면들이 계속 이제 영화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클라이막스 때 또 어떤 그 주인공이 좌절하는 순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교차되면서 어떤 좀 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 제가 어떤 가졌던 트라우마 같은 걸 좀 풀고 싶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 권력의 한 유형을 검사로 보고 이제 네네. 그게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영화 보신 분들이 이제 뭐 김기춘이나 우병우 씨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그분들을 알고 쓴 건 아니었고,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이해관계에 어쨌든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누구나 그렇게 나쁘게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좀 보여주고 싶었죠. 이 권력자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라고 생각해서 누굴 제일 처음에 가서 만난 거예요? 진짜 영감이 됐던 검사님은 계세요. 이문정 검사님이라고. 감찰 쪽으로 나오는 그분. 네네. 예, 영화에서 아니안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이 멋진 남자들을 다 이제 잡아넣는 검사가 여검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취재를 하다가 이문정 검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서 썼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 다 이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검찰 출입 기자님. 기자는 검찰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좀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잘 못 듣는 얘기를 해주시고. 사실은 실제 모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뉴스에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그런 정치 검사들은, 많았죠. 검사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만날 필요도 없었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실제 검사님들을 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되게 서민적이었어요. 그냥 제 느낌엔. 너무 평범해가지고, 뭐 이런, 좀 나는 약간 권위적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착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뭐 영화에 나오는데 선배가 전화를 해서 사건을 좀 묻어달라고 하면 묻겠냐라고 했을 때 뭐 대부분 분들이 그런 문화가 잘 없고,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선배 또 나쁜 소문이 좀 나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걸 좀 거부할 수 있는 문화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선배 검사가 가서 그 후배 검사한테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고 좀 덮어달라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선배 검사가 가서 무릎을 꿇으면 어떡하겠냐 했더니 되게 놀라면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순간에 사람과 사람인 거잖아요. 어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권력에 물들고 사람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전 그런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괴물이 되거나 지금의 어떤 우병우나 뭐 김기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떻게 사람이 나빠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나쁜 놈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갑자기 악마가 되고 원래 타고난 악마고 꼭 그렇지는 않다. 네네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하고 우병우나 그런 분들 모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나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상황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검찰 쪽에서 제작 과정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기사로 봤어요. 기사로 봐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좀 보면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해했어요, 이제. 네네네. 악마가 무슨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아서가 아니라. 네네네. 아주 그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네네. 결국 그렇게까지 만드는 거다. 네네네. 경계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우리가 정말 사실은 굉장히 뭐 작은 힘들이 그들을 사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치나 막 이렇게 외면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지 사실은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또 그분들이 더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하지 않도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자. 네네네네. 그래야 왕이 된다. 더 킹. 결론이 그래야 왕이 된다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모두가 사실은 이 나라의 되게 촌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왕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정의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아직 더 많이 남았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은 촛불 들고 이루어낸 성과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 정도 흥행 감독이 되면 좀 날카롭고 좀 약간 신경질적이고 이게 사회의식이 막 그리고 뭐 자기 검열도 있고 좀 자기 의사도 뚜렷하게 표현하고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원래 더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 온다니까 이제 어제 우성 선배님이 정우성 청수님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본 적은 없으시대요. 근데 안부를 전해달라고. 근데 뭘 안부를 전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던 영화제 무슨 개막작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런던에서는 한국 영화제. 네네.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런던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잘 런던에 모르겠어요. 있는 분이겠죠. 뭐 시드니에 있는 분들이 런던에 제가 살까? 네. 특별히 한국 영화만 집중적으로 틀어주는 주간 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는데. 하여간 입세부나 영진이 같은 데서 보통 그런 거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런던에 가겠구나. 이제 안 가봤는데 되게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아유 좋아 그러면서 근데 기자고 있었는데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취소가 됐다. 그래서 개막작이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우리끼리는 이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뭐 교체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배우들하고 뭐 얘기한 거는 이게 역모에 대한 얘기라 뭐 좀 싫어하나 뭐 이런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냥 우리끼리 뭐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그 굳이 바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왜 그런 바꿨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설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 오시는데 뭐 조금 더 편안한 영화 뭐로 보니 문자를 보냈어요. 이 영화는 그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도지사가 가서 봐야 된다고 나한테. 네네네. 근데 그 문자 왜 나한테 보냈어? 그쪽에 보내 알아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왜 그걸 봐야 되냐 했더니 첫날 본 양반의 코멘트가 뭐였냐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노무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와요. 화면에. 화면에 그렇구나. 뭔가 심 울리는 장면,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남는 게 있대요. 네네네. 노무현이 뭔가 자기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대요. 네네. 근데 제가 감독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네네. 한국만큼 권력자들이 살고 좋은 나라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렇게 해외를 순방하시거나 이럴 때 막 꽃가루를 뿌리고 페트롤카를 타고 그런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태극기 흔들러 학생들이 동원됐죠, 그리고. 그런 세대를 TV에서 보면서 또 형들은 막 데모하는 걸.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어머님이 네. 어느 날 이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좀 오타를 치셔가지고 너 블랙리스트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무슨 말이세요? 하니까 아니 뭐 어디 아줌마들이 어머니 친한 분들이 걱정을 하셨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잘해야 된다. 예. 잘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보엽 기자도 급하게 이 영화를 감독님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영화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예의가 아니냐 해서 어제 밤에 갔죠. 예, 어제 10시 반에 갔다가 1시 반에 1시 반에 보러 갔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냥 본 척할게. 나는 게을러서 그렇게까지는 못해. 응? 제가 아까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주요 스토리는. 첫날 보고 온 사람이 저한테 요새 잘 나가요 이 영화? 예, 잘 나간다고 하네요. 이 감독님을 부르면 배우들은 다 딸려올 줄 알았어요. 화제 영화죠 요새 500만 정도 가고 있다고 하는 한재림 감독님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갔냐면 영화 얘기하시기 전에 네네. 이게 영화를 만든 이유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물어볼 텐데 그 전에 영화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돈줄을 가지고 네네.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정황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감독님이야 첫 영화 연애의 목적 재밌게 봤어요. 연애의 목적부터 계속 좋은 평가 흥행적으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별로 그런 잘 팔리니까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느낀 적 없어요? 현장에서? 아니 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이런 거. 일단 불이익을 사실 제가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느낀 적은 없다. 자금에 있어서. 근데 이제 비슷한 거를 뭐 느낀 거는 저희 관상이라는 영화를 하고 이제 네, 관상.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도 하고 대통령이 영모를 다룬 영화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변에 수석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송강호. 있어가지고 또 송강호 뭐 그런 설도 있고 하여간 그때 당시에 그쪽 분들도 의아해하고 뭐 따로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썰도 들었어요. 거기 그 영화사 대표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기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하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요. 설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송강호 변호인에 출연했던 송강호 그 영화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네, 변호인을 굉장히 김기춘부터 싫어했대잖아요. 네? 그 송강호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찾다 보니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런가? 송강호가 나와서 그런가? 용모여서 그런가? 이런 설들이 있었고 그런 정도 일을 겪었을 뿐이다. 감독님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나요? 네네. 확인하셨어요? 아, 그럼 감독님 때문에 바꿨을 수도 있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감독 본인이 블랙리스트 당사자인데 그걸 빼먹고 얘기해.